21대 국회의 가장 미스테리한 정당을 꼽으라면 단연 정의당의 포지션일 것이다. 20대 국회까지 민주진보 진영의 믿음직한 일원이었고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이었던 정의당이 2020년 4월 총선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이상한 횡보를 하여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더 이상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부를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정의당의 변심을 확인시켜준 언론은 SBS였다. 2021년 6월 SBS 기자들은 일대 혼선에 빠진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이 21대 국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21대 국회 1년차 활동을 점검했는데 기존의 관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19-21대 국회 2년 분석에서 분명 20대 국회까지 민주당의 왼쪽 편에 위치했던 정의당이 21대 국회 들어와 갑자기 민주당의 오른편으로 급격히 이동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댓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의당은 그간 진보정당의 가치를 주장하던 정당인데 이 그래프만 떼어서 보면 참 이상하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SBS 담당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후속 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으나 후속 기사는 없었다. 수정도 후속 기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치적 변심을 정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은 21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가결법안에 던진 181만 2115개의 찬반표를 전수 분석해 이념 성향을 분석했다. 19대와 20대 국회 8년의 데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다.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론은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W-나 방식이다. 워싱턴 포스트, 퓨 리서치 센터 퓨 리서치 센터와 같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시사주간 내셔널 저널은 매년 미 연방상 하원 의원들의 투표 성향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먼저 21대 국회의원 표결 결과 분포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을 곧바로 진보 1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의당이 국민의힘 좌측 그룹에 속해 있다는 분석은 충격적이다. 분석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기사 댓글 중에는 이런 반론도 있었다. 개별 법안 투표에 대한 값을 잡는 거면 정의당은 계산값이 이상하게 나올 텐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두고 분석을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SBS는 19대와 20대 국회 8년의 데이터를 분석해 비교해 보았더니 아래와 같이 나왔다. 위 표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19대와 20대 국회까지 민주당의 왼쪽 편에 위치하던 정의당이 21대 국회 들어와 급격히 민주당의 우측으로 이동해 아예 국민의힘 그룹과 섞여버렸다는 점이다. 둘째는 19대 국회에서 진보에서 중도 보수까지 넓게 분포하던 민주당이 20대에는 중도 진보 방향으로 모여들더니 21대 국회에서는 확실하게 진보의 포지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 등 진보를 표방하는 지식인들이 주장했던 한국도 유럽처럼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당으로 각각의 포지션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주장의 기본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산호맹 사건으로 수감된 경험도 있고 노회찬 전 의원 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이 깊은 조국 전 장관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조국 전 장관은 2023년 8월 펴낸 DK 눈물 다산북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지형 변화를 설명하면서 정의당의 포지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친박 보수 진영 및 검찰에 맞서 민주당과 함께 같은 진영에 속해 있던 정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민주당과 검찰의 중간지대로 포지션을 급격히 이동했다.